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군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탈영 의혹으로다가 지금 장관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의혹을 지금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 이게 뭐 장관의 영이 쓰겠습니까? 아니 탈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아니 지금 이거를 해명하지 않고 장관직 내려놓은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장관직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장병들의 이 기강이 서질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1군 단장은 말이죠. 지 멋대로 상부의 합참에 보고도 안 하고 설령 군단장의 지금 이제 재량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구두라도 보고를 했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쓰리스타라는 인간이 말이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한미 해병대 공동으로 연합훈련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띄운 무인기를 갖다가 우리 군이 이거를 격추할 뻔한 사고예요. 이게 만약에 격추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이건 국제적으로는 이런 개망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거 사고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고는 안 났지만 진짜 사고였던 거예요. 이게 군에서 일어난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군 단장은 직무 배제 조치가 바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무인기 이거 지금 이제 양국의 한미 양측에서 오늘 조사해 보니까 냉정하게 보면 미군 측도 잘못이 있고, 그런데 더 큰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1군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1군 단장이 아니 빈총으로 경계서라고 그러니 그 1군단 사병들이 병사들이 이거 제대로 군기가 들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군으로부터 통보를 받고서 요거는 상부에 지상작전사령부하고 그다음에 공군 그 사령부에 요거를 보고를 해줘야 그쪽에서 이제 지휘부서니까 최고 지휘부서잖아요. 아, 비행차가 이제 무인기 하나 뜨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미군이 띄운 무인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신고를 안 해놓으니까 야, 정체불명의 비행차가 떴다. 자, 그래서 딱 이 격추하려는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간신히 면한 거예요. 이거 정말 X판인 거죠, X판.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연락을 받은 지금 우리 1군단 실무자가 상부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우리 1군단 쪽에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렇게 지금 군이 어수선한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라고 하는 해병대 간부, 지금 중사로 알려졌어요.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총기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시즌별로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 부정선거를요, 국민의힘에서 누가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제대로 파헤치냐면요, 주진우 의원이 제대로 파헤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쌍둥이 투표가 나왔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히 나온 것이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 쌍둥이 투표가 나온 것은 뭐 우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 경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 예? 이 쌍둥이 투표가 나올 수 있는 건 경단이라는 거잖아요, 경.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쌍둥이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찾아낸 것은 이번 지선에서 이 쌍둥이 투표가 아니라 말이죠.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쌍둥이 투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심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 어떤 선거에서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이거는요, 특검이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고, 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 안보정론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셔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께서는 댓글로 여러분들의 강한 이 비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이 나라가 말이죠, 지금 이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정상적인 반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여론의
압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가. 예, 그래서 댓글창에 말이죠. 뭐 댓글창이라고 하는지 뭐 채팅창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제 방송은요, 무슨 관리자니 무슨 뭐 스패너니 이게 없어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제가 직접 이 좌파들이 와서 분탕 치는 거는 제가 직접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말이죠. 지금 이 댓글로 올려주신 글들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유튜브사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랬더니 커뮤니티 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 주변의 지인분들 보면 커뮤니티 위반하는 내용이 없고 다 점잖은 내용으로 지금 댓글을 다는데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오해 없으시게 제가 여러분들 글을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좌파들 분탕지는 것만 제가 차단하는 겁니다.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지금 현재 기온도 34도예요. 오늘 낮에 서울에서는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말이죠. 오늘 저녁에도 열대야가 되는 거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요, 이 해병대 중사가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간부 전용 숙소에서 지금 이제 부사관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까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일단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군경과 관계기관이 지금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고 유서의 존재 여부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타살 혐의가 없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총기로 이제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여하간 이유가 어떻든지가 말이죠. 이게 군 내부의 어떤 무슨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부사관이니까요 직업 선택을 해병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관도 굉장히 강하신 분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군에서의 이런 사망 사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안규백 장관의 정치적인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1군단 빈총 근무승부 있잖아요. 예, 야,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전방 감시 초소인 GP하고 일반 초소 GOP에서 K6 중기관총, 그 다음에 K4 고속 유탄 발사기, K6 중기관총은요 1분에 600발을 지금 발사하는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졌어요. 그리고 사거리도 1.5km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제일 길은, 지금 이제 그런 공용화기인데, 요거에다가, 빈총으로 경계를 쓰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현 1군 단장 한기성이가 이 1군 단장으로 영전 오기 전에 25사단장을 했는데 25사단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총탄을 근데 25사단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북한 맞으면 경계 병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지금 총을 유사시에는 총을 쏠 수 있는데 아예 실탄을 빼놓고 경계를 서라. 이런 인간이 어떻게 3스타까지 올라가냐고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직무 배제 조치가 됐고, 그리고 말이죠. 당분간은요, 육군교육사령관이 직무 대리할 예정으로 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군단이 사고가 2개예요. 하나는 빈총 경계를 시킨 거고, 미확인 비행차에 대해서 하마터면 격추할 뻔한 사고가 터지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규배는요, 여기에 관해서 전군에 대해서 특별 기강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지휘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차후, 요 방송 후에 제가 별도로 정리해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이 무인기 사건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마, 그게 합참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합참. 자, 그래서 합참에서 말이죠. 이 합참 전비 태세 검열을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지금 미군에서는요, 그러니까 1군단 실무자에게 통보를 해준 건 맞아요. 그런데 통보를 해준 게 맞는데 훈련 바로 하루 전날 이게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는 거예요. 네, 문자 메시지로. 자, 그래서 이제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까지는 했지만 이거를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 지휘계통에 따른 보호체계가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관행에 따라서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해 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 한미 간의 공역 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이 실무자가 말이죠. 미군 측에 답장을 했는데 이 사실 상급부대나 상급자에게 보고 또는 전파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는요, 특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행적으로 1군단 내 재량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군 측에서도 말이죠. 요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특수 사용 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서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공군 작정사령부라든가 지상 작정사령부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훈련 바로 전날 실무자 간에 문자 메시지로만 보낸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만. 그러니까 이제 정식 공문서로 보내던 것도 아니고 상당 기간 이전에 보냈어야 되는데 상당 기간 이전도 아니고 바로 하루 전날 보냈고 예. 자, 그래서 이게 미군 측에서도 좀 잘못한 것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전반적인 이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소통 말하자면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불통이 된 거잖아요. 불통.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건 단순한 불통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한미 양국이 철저하게 말이죠. 이번 사건의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사후 그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사건의 교훈적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첫째로는요, 미군은 절차를 좀 무시한 측면, 둘째로 한국군은 보고를 누락한 측면, 셋째로는 군 전체가 이거를 관행으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오인 소동으로만 끝낼 일은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군의 기강과 지휘, 절차와 공조가 한꺼번에 무너진 사건이다. 자, 이런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은요, 문자 통보로 작전하는 군, 그리고 보고 누락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군, 그리고 관행이 규정보다 앞선다고 하는 군, 이런 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강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이죠. 좀 뭐라 그럴까요? 정결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오인 소동이 아니다. 최전방에서 한미공조와 군 기강이 동시에 무너진 사고 직전의 사고였다. 그래서 미군은 훈련 하루 전날 비행 계획을 정식 공문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고 한국군 실무자는 그 핵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DMZ 인근에서 미군 무인기를 적으로 오인해서 항공작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은 장소와 상황 때문인데 군사봉에서 말이죠. 불과 3.7km 떨어진 최전방에서 남북통신이 지금 현재 완전히 단절된 상태잖아요. 이런 긴장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중에 아군 무인기를 갖다가 아군이 적으로 판다는 것은 우발적,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 실수를 넘어서 작전 관리와 상황 판단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복되는 소통의 오류는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다. 왜 반복된다고 그러냐? 이번 2월 달에 말이죠. 주한미군이 전투기를 동원해갖고, 우리 이제 한국 방공구역하고 중국 방공구역 그 일대를 훈련을 딱 하니까 지금 그 중국군이 말이죠. 중국 전투기가 바로 급발진해서 맞불 작전을 놓은 거예요. 근데 요것도 주한미군에서는 우리 군 측에 다 통보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니까 책임은 양측에 똑같이 있다. 예. 이 권리 똑같이 있다. 그래서 미군은 특수사용 공역 비행에 필요한 정식 승인을 생략하고 문자 통보로 관행처럼 넘겼고, 그리고 한국군은 받은 정보를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상급부대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절차 무시와 보고 누락이 합쳐져서 아군 오인 격추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군대 운영의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군단의 기강 문제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실탄 비장착 경계 지침 논란까지 터지면서 국방부는 한기성 1군 단장을 직무 폐지했고 육군 교육사령관이 직무 대리를 맡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최전방부대의 지휘 경계, 훈련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번 사태는 한미 동맹의 현장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내는 이 경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으로 작전을 알리고 보고 하나 빠뜨려 격추 준비까지 가는 대한민국의 이 현 군, 자, 이런 군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바로 대북 유화 조치 때문에 군 기강이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냐. 이재명의 대북 군사정책, 안보정책이 잘못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거는 말이죠. 이게 변명, 해명이 문제가 아니라 공역 통제 절차, 그리고 보고 체제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사후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본래 지금 이제 우이성락이가 최근에 말이지 이런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이거는 한미 간의 소통이나 군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이 브리핑을 했어요. 야, 이게 안보실장의 인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해서 한미 간 소통이 있었고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우이성락의 인식은 실상과 차이가 같다. 문제의 상황은 지난 30일 한미 해병의 연합훈련 와중에 벌어졌는데 미군은 훈련지 관할 부대인 한국 육군 1군단의 담당자에게 훈련 계획을 통보했고 무인기 관련 공무는 추가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보는요, 1군단 내부는 물론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도 전파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작사 승인을 받은 1군단의 드론 격추 작전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동맹국의 군사자산을 공격하는 대형 사고가 터질 뻔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이성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보수장의 인식이 이렇게 아니할 수가 있냐 이거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의 하나로 평가돼 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 한미 군사동맹 체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그래서 지난 2월 주한미군이 우리 군과 별도로 서해 공중훈련했을 때 미군의 사전통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충돌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동영이는요, 구성 우량운동 쪽 시설을 갖다가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는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말 심각한 것은 우이성락이나 안규백처럼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이다. 우이성락에는 한미연합훈련 체제의 균열과 한국군 내부의 기강 붕괴가 또다시 드러났는데도 그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 한미 전략권 조기 전환 문제에 대해서 안규백은 내일 당장 전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주한 미군 생각도 다르다. 안보 책임자들이 저러니 우리 병사들이 실탄 빼고 빈총으로 전방을 지키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은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다. 자, 이런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진우 우리 국민의 의원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이제 이 비판하고 있는 문제의 현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는 22대 총선. 지금까지는요, 이번 지선에서만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No. 총선,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은요, 어제는 이제 대선 투표율 조작, 이런 게 말씀드렸잖아요. 109건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22대 총선에서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자, 그래서 22대 총선에서는요, 쌍둥이 투표라고 하는 새 수법이 동원됐는데, 선관위가요, 전국 총 159곳에서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고의 조작했다. 159곳. 예, 159곳. 자, 그리고 이제 눈속임. 예, 눈속임 한 곳이 9곳. 그리고 쌍둥이, 전국적으로 10곳.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갖다가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제시한 쌍둥이 투표 대표적인 사례가 은평구 불광 1동의 1투표구하고 6투표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시간 동안 투표자 수 증가가 200명에서 100명, 그 다음에 0명, 다시 200명, 100명, 100명으로 완전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치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각 투표구 담당자들과 중앙선관위 간부 직원이 서로 짜고 마음대로 숫자를 지원해서 입력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전국에서 쌍둥이 투표구는 총 5쌍 10곳이었다. 예, 10곳이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유형도 제시가 됐는데, 하악의 일동에서는요, 매 시간 투표자 수가 150명에서 200명, 다시 150명에서 200명, 다시 150명,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노년 일동에서는요, 160명에서 120명, 다시 160명에서 다시 120명, 그리고 또 다시 160명으로 숫자가 계속 번갈아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가 이렇게 반복되면 들킬까 봐서 조작 흔적을 감추려고 숫자를 들쭉날쭉하게 꾸민 것이다. 이런 패턴 반복 사례가 총 9곳이나 된다. 그리고요, 또 관악구 상현동에서는요, 성현동 10시간 연속 100명씩, 대전 산나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시간 2명씩만 투표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에 이어서 22대 총선에서도 조작 의심 사례가 140곳이 추가 확인됐고, 선관위가 매번 선거마다 반복적으로 범행해 왔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과 선관위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 심각한 부정선거에 눈 감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 한통속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국조특위 차원의 전수조사와 정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수본의 서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나서지 않는다면 직접 선관위 범죄 혐의자들과 직무유기한 합수본 관계자들을 갖다가 형사 고발하겠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옳은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번 지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번 지선, 그리고 바로 직전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직전 2024년에 총선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든 선거마다 조작의 의혹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말이죠. 지금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선관위는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완전히 해편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거를 선관위를 재설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강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특검,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철저히 요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제일 균형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